자, 첫 번째 종목 전화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기아고요. 기아요. 네, 네, 비중은 10%고 72,690원입니다. 네, 72,690원. 이 네. 매수를 혹시 최근에 하신 건가요? 언제 하셨어요? 아, 저기 9월 달에 했어요. 아, 9월에 매수하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조금 내려오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신 모양인데, 사실 네. 기아, 이제 슬슬 올라갈 타이밍 안 됐나 뭐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66,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 오늘은 좀 이렇게 7만 원 넘어갔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계속 그 충당금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흐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목표가도 궁금하고 네. 여기서 추매를 조금 더 해도 되려나 해서 좀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문의 좀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나 뭐 기아나 뭐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품질 충당금 이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위에서 오늘장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기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네. 예. 자, 김현일 전문가와 함께 기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기아입니다. 72,690원에 담고 계시다고 하는데, 추가 매수는 혹시 가능한 건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완성차 업계가 상당히 조금 최근에 이 실적이 좀 잘 나온다. 그래서 네. 좀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굉장히 예. 좀 훈풍이 불었었는데, 그렇죠. 역시나 이제 미국에서 또 생각지 못한 또 뒤통수를 한 대 또 얻어 맞았죠. 지금 이제 IRA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전기차가 팔리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이제 이런 우려감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좀 테슬라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기아 쪽, 이제 완성차 쪽으로 전체적인 투심이 조금 이제 떠나간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 또 품질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죠. 지금 이제 세타2 엔진에 대해서 이제 평생 보증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비용 정도가 기아 같은 경우에 약 거의 한 1조 4천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3분기에 사실상 이제 분위기가 어땠었냐면 이제 이 전기차 세액 공제에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 기아는 잘 나간다 때문에 네. 실적이 또 역대급으로 나오면서 주가 또한 좀 올라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품질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적이 또 좋지 않게 나오겠구나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예. 약간 이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좋지 않은 이슈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을 조금 잘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현대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차트가 이제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전에 저점을 지켜줬었던 구간을 다시 한번 좀 지켜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역시나 이제 현재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제 이 품질 비용에 대한 부분들 반영이 될 텐데 과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구나라고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그래도 판매는 잘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현재 이 주가 수준을 지켜주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가 수준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이제 오늘 69,000원 정도로 끝났는데 약 한 65,000원에서 67,000원 정도에서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노릴 수 있는 단가는 1차적으로는 74,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74,000원 이후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결과적으로 현대나 기아나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차트를 보이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매물대를 뚫어내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전에 거래가 많이 되었었던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판매량이 굉장히 호조를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또 올라갔었던 부분, 전체적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4,000원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번에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는 74,000원으로 잡고 혹시나 이제 그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한 차례 정리한 다음에 향후에 이제 어찌됐든 이 현대나 기아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IRA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판매량이 사실상 이제 이번에 최고치 찍고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때문에 판매량이 다시 한번 또 올라와야지 이제 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현재 구간 6만 약 5,000원 정도에서 6만 7,000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해주면서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 목표가 74,000원 정도로 잡고 이 종목은 좀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웬만하면은 그냥 매수가 정도에서 정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65,0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굉장히 좀 주요하게 지켜줬었던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6만 원 초반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6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한 다음에 향후에 이제 바닥을 다시 한번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반등 시에는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전략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희님 일단은 6만 5천 원 기억을 해 두시죠. 만약에 6만 5천 원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6만 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6만 5천 원 이탈했을 때 비중 좀 줄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 봤을 때는 7만 4천 원. 그러니까 이 매수가 정도 부근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오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실 없이 네.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전화로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나 기아나 이렇게 대표적인 완성차 쪽으로 주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같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혜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윙크님, 우진, 1,500원에 30%입니다. 추가 매수 고민 중인데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진,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한때는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정말 잘 가기도 했었는데 원전만큼은 좀 많이 흐린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8월 중보다도 좀 더 낮은 그런 주가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진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살펴보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1,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 보니까 바닥에서 조금 반등 기대하시고 이 시점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9월 중에 들어가신 걸로 보이네요. 근데 그 바닥을 뚫고 더 지하까지 내려갔습니다. 52주 신저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1.78% 하락하면서 8,28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는데요. 현재로 보면은 약 손실 구간이 한 20%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진 현재도 30% 갖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또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정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우진 추가 매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태조 이방원에서 한 축이죠. 태조 이방원이 어떻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주도주 역할을 했을 때 그때 태조 이방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꼬꾸라지면서 원전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반등하는 모습새도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에서 얘기할 때 원전을 많이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 제가 약간 지금은 좀 많이 별로다. 지금 시점에서 많이 별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최우선 정책이 원전을 다시 살리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또 원전에서 엮였던 게 네옴시티랑도 많이 엮였었죠.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원전 수주나 이런 것도 박차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방문을 한다고 이슈가 나왔는데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건설사 관련주들이 많았지 이 원저 관련주는 약간 상승세가 없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정부에서 언급을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물론 원전도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엮였는데 왜 한미글로벌, 뭐 유신, 뭐 이런 종목들만 가냐라고 봤을 때 얘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이구나. 직접적으로 국토부에서나 아니면 사우디 가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나왔을 때 그때 반응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반응이나 이런 액션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약간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별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30%를 들고 있으신데 여기 포트에 굳이 뭐 40%, 50%더 채워서 꽉꽉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자꾸 다 얘기하는 게 주도주, 2차전지, 2차전지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가 만약에 포트에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2차전지를 담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수급이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시원하게 팍팍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섹터 쪽으로 집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원전 섹터를 들어간다는 거는 약간 장기적인 투자 아니면은 이거를 굳이 들어가야 되냐 약간 이런 부분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차라리 비중 뭐 5%부터 차례차례 지금 떨어지는 구간마다 들어가는 전략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한 번 정도는 칠 거니까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전략은 괜찮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나오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비추다. 차라리 다른 시장의 주도주인 2차전지나 태양광 이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우지는 이제는 이 가격대는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지수 빠지면서 많이 빠졌는데 이 가격대가 다시 한번 이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다가 다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 7,800원 부분을 이탈하신다면 가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굳이 이 종목에서 수익을 안 봐도 원전 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 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굳이 너무 한 종목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목표 만약에 반등해서 올라갈 경우에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봤을 때 먼저 제일 관건은 21평선을 돌파하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21평선이 올라탈 경우에 여기서 비중 10%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은 진입가 부분에서 10% 정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10%는 12,000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밑에 가격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가벼운 물량으로만 한 12,000원까지 노리시는 전략이 제일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진 살펴드렸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얼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블록딜 이슈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많이 좀 밀렸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하는 역할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7,800원, 일단 요 정도 이탈했을 때는 과감히 손절이 필요한 종목 같고요. 윗방향으로 봤을 때도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 최종적인 목표 주가 12,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윙크님께서 보내주신 우진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텔즈님, THN 3,750원에 10% 갖고 있는데 오늘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THN 자동차와 수소차 부품 관련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또 산업용 필름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매수에 들어가셨네요. 주가 흐름 보니까 최근에 흐름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호재도 있었는데요. 카이스트와 관련해서 카이스트와 함께 THN이 필름을 함께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필름이 투명 스마트 필름이라고 해서 5G 통신과 스마트 빌딩 또 자율주행차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투명 스마트 필름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재도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주가 전개될지 포트에 계속 담아봐도 좋은 종목일지 진단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THN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THN은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대표적인 부품 기업이고 현대 기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호재 이제 이 스마트 필름에 대해서 이제 이 카이스트와 함께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낮에는 투명했다가 밤에는 이제 뭐 조명이 된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열손 작용을 한다라든지 해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 혹은 이제 전기차 이제 굉장히 조금 앞으로 이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쓰일 만한 그런 이제 부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죠. 오늘 이제 시가가 약 3,845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면서 4,750원까지 약 20%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순식간에 그대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마이너스 6%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고점 대비 25%가 넘게 빠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이제 THN 같은 경우에 오늘 호재가 나오면서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물량을 다 털어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호재를 터뜨리면서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지만 그동안에 모아왔던 물량을 그대로 다 차익 실현했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이제 TH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매집을 해 나가는 그러한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오늘 3,750원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들어가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들고 간다라고 하신다면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지지 라인이 약 3,43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430원에 이제 주요한 이 이평선이 다 모여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오늘 이제 그동안에 모아왔던 물량들을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3,000원 초반대까지도 순식간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은 3,400원 초반대 확실하게 좀 지지 라인으로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지켜준다, 약한 3,400원 초반대에서 3,500원 정도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이 THN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상승 나오면서 쭉쭉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집어넣었던 물량을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구간이 필요할 거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굳이 THN을 힘을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등이 나올 때 그때 팔아야지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THN이 오늘 매물 소화를 한번 해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3,700원대에서 3,800원대의 매물이 굉장히 좀 두터운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호재가 한번 더 출현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호재가 여러 번 또 출현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한 3,900원 정도, 이제 매수가보다 살짝 위죠. 매수가보다 살짝 위에서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먼저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THN 같은 종목들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 트레이딩에 좀 더 가까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가치 투자보다는 그때그때 수급을 보고 트레이딩 하는 전략이 좀 알맞겠죠. 향후에 다시 한번 이 THN을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지금 현재 이 스마트 필름에 대한 어떤 뭐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활하면서 수급이 잘 들어가 줄 경우,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슈가 나와 줄 경우에 이제 그때 수급이 좀 몰려줄 때 매수하는 접근이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에는 차익 실현이 그대로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라인 조금 확실하게 가져가고 반등 구간에 정리해서 일단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이 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HN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호재성 이슈 한 가지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죠. 자, 그런데 저항고 기점으로 그때 갑자기 또 매도 물량도 확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오면서 오히려 부진하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지지 라인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400원대 초반 지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이렇게 오늘같이 호재성 이슈가 한 번 더 나오게 됐을 때 그때 반등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때 3,9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섬세하게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노스텔지님의 THN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 될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종목 진단 말해줘 보내주시죠. 채팅창에 잠깐 좀 한산해진 상황입니다. 종목 진단을 뭐 그레그랜디께서 보내주시기도 했는데요.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이 가능하지만 저희 전화로 연결했을 때 추가적인 질문도 가능하고 더 자세한 전화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02-325-8200으로 전화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 나온 김에 지금 전화 또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파미세. 파미셀이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실까요? 네, 12,900원에 15%입니다. 12,900원에 15%요. 네네. 알겠습니다. 파미셀. 이거 계속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주가 수준 거의 뭐 그 부분까지 지금 상승했던 걸 다 뱉어낸 상황인데 9,47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파미셀 지금 상황에서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인가요? 제가 이걸 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지, 네.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아니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올라가면 예. 매도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뭐 매수하신 것 같긴 한데 주가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니까 이걸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올라갈 희망을 갖고 조금 더 매입을 해도 괜찮은 건지 참 헷갈리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파미셀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네. 예. 자,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파미셀입니다. 정말 사실 코로나 때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 올랐던 폭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파미셀 지금부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파미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알코올성 간경병, 발기부전, 전립선암, 난소암 그리고 만성질환 질환 등 이렇게 신약 개발 중에 있고 여기서 제일 조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난소암 쪽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슈가 끝나고 나서 주가는 또 반대로 가고 있다. 요즘 어떻게 본다면 제약 바이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예. 다 코로나 이후로 주가는 너무 많은 거품을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 9,300원 정도면은 제자리는 어느 정도 찾아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진입했던 가격이 생각보다 높다. 지금 가격대에서 손실이 너무 크셔가지고 연락을 주신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괜찮다. 비중이 15%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30%까지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네. 한 20%에서 25% 정도가 좀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만 원을 돌파하고 1,500원 부근에서는 그 추가 매수하는 물량을 덜어내시는 게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한 다음에 이 수익을 여기서 더 빨리 파는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까지 가려고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약간 팁이라고 말씀해드리자면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이 구간을 보시면 거의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면 쌍바닥을 만들어줬던 구간인데 예. 이 구간에서 파미셀은 더 큰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 말은 약간 시장에서 지금 비주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이렇게 나오고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세가 요즘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지금 주도주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종목들의 특성은 약간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땐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구간이긴 맞는데 너무 많은 비중보다는 어느 정도 들어가서 약간의 상승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8월 달 이후로 거의 10월 달 이 사이 3개월 동안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의 웬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은 쳐줍니다. 네. 여기서 이 5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지나서 한 번의 슈팅이 나왔던 부분도 있죠.
여기 구간도 보시면은 3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한 번에 상승세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차트는 많이 떨어져 있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행보를 해준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이슈는 나올 수도 있다. 제약바이오 특징은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갈 땐 또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건 여력은 있다. 10,000원 밑에서는 괜찮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을 때는 정리하는 전략이 제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너무 많은 비중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오를 때 팔고 떨어질 때 다시 사고 이런 전략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달님, 파미셀 지금 시점이면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추가 매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또 상승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요 1,500원 정도 부근 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했던 물량 비중을 다시 덜어 넣으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파미셀 살펴드렸습니다. 뭐 사실 파미셀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포기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아무쪼록 파미셀도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찾아온 종목이 있습니다. 미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뭐 다들 알고 계시죠? OCI입니다. 태양광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매수를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OCI 현재 주가 103,000원입니다. 고민을 하실 만도 한 게 사실 태양광 관련주들 뭐 다 잘 갈 때 OCI가 최근 들어서는 좀 유독 밀리는 경향이 좀 있었죠. 다시 태양광이 고개를 드는 이 가운데 OCI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영근 전문가님, OCI입니다. 매수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참 많이 이야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OCI가 하반기에 정말 뭐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 것 같고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배경은 이제 첫 번째로 뭐 IRA가 되겠죠. 예. IRA를 통해서 이제 이 미국에서 태양광 설비를 지속적으로 좀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태양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비중을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IRA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제 미국의 의도 또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태양광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뛰어든 만큼 태양광 기업들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는 한 3분기 정도에는 가격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서 반사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가장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OCI가 이제 컨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잘 잡아준 상태예요. 바닥을 잘 잡아주면서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좀 이어나간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OCI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 문의를 주셨잖아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역시나 이제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감, 그 다음에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OCI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일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던 이 구간부터 해서 좀 털어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담는 모습을 저는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현재 약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 가격 밴드를 형성을 하면서 힘을 모았다가 한번 급등이 나오는 구간은 하반기에 분명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OCI 같은 경우에 매수는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오늘 단가에 바로 비중을 다 실어 가기보다는 예. 이제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상승이 또 잘 나오긴 했거든요. 때문에 비중을 바로 다 실기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을 30% 담아야지 했다면 이제 오늘 10%,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오면 그때 10%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가는, 주어가는 형태의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약 한 11만 5천 원, 이전 매물대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또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워낙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가 IRA가 또 가장 대표적이다 보니까 예.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OCI는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매매를 통해서 한 1차 목표가 11만 5천 원 정도로 잡고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또 이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태양광 관련주 OCI입니다. 매수 문의가 들어와서 살펴드렸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슬슬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OCI 분할 매수로 모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까지 바라보시죠. 자, 이렇게 미소님께서 보내주신 OCI 살펴드렸습니다. 미소님, 실제로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미소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도 유튜브로 골라봤는데요. 윤용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뭐 다들 그렇지만 LX세미콘 올라와 있습니다. 83,8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입니다. 주가 많이 내려온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81,800원 현재 주가죠. 오늘 3% 넘게 빠졌고요. 이 LX세미콘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 뭐 3배, 4배 가까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만 지난해 12월 말이죠. 말일에 고점 16만 8천 원대까지 찍고 나서 올 한 해는 뭐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가가 진짜 많이 내려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너무 바닥이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윤용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요. 퍼가 4배밖에 안 되고 실적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지지부진하네요. 종목 갈아타야 하나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말 그대로 주가가 좀 많이 싼 수준이라고 판단하셔서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흘러가는가 이렇게 좀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LX세미콘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잘 선택을 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님, LX세미콘입니다. 주가 많이 내려와서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막상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잘 안 움직이나 봐요. 자, 그러면 종목 갈아타야 될까요? 보유해야 될까요? 저는 좀 기다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예. 이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펠리스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시장이 요즘 많이 안 좋아지면서 약간 더 주가는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OLED 시장이나 LCD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아이폰 14가 흥행이 더 됐을 경우에는 LX세미콘한테도 어느 정도 상승세는 있었겠지만 아이폰 14도 생각보다 요즘 많이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은 좀 길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회사가 돈이나 이런 부분이 못 버는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나오고 있는데 예. 이번 연도 영업이익도 3분기 영업이익이 약간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도 좀 약간 더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신사업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만하다. 지금 자리는 좀 되게 애매한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구간에서는 약간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을 약간 망설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더 올라가서 사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가격대를 이제는 올라가줘서 사도 네.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올라가서 사면은 더 많은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도 사서 늦지 않다. 지금 사면은 너무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면 약간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평선도 다 눌러주고 있어요. 네. 이 위평선을 올라타주고 나서 확실하게 보고 사시는 게 낫지 굳이 지금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자리를 보시면 이 자리가 이 자리랑 비슷합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약간 눌러주고 있는데 이 눌러주는 게 갑자기 깨질 경우에 더 떨어집니다. 네. 시장에서 저평가, 뭐 퍼나 이런 부분이 낮다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냥 재무적인 수치지 시장에서 이 종목을 봐주냐 안 봐주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예. 지금 OLED 시장이나 LCD 시장에서는 약간 시장에서 그런 주도주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약간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터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본다라면 그런 부분을 기다리기 싫다라고 한다라면 차라리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높게 사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예. 저는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라면 비중을 지금 어느 진입가 정도 왔을 때는 비중을 한 10% 정도 덜어내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펠리스 업체고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을 할 건데 차라리 지금 요즘 핫한 자율주행 쪽이나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굳이 LCD 쪽이나 OLED 쪽을 보는 것보다는 그쪽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진입가 부분에서 1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은 95,000원 정도에서는
이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 어느 정도 상승세는 여기서 올라가고 떨어질지 그냥 떨어질지 지금 조금 되게 위험한 자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목표가도 되게 낮게 잡고 있는데 95,000원 정도 약간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21선을 올라타고 그 다음에 11선이 이탈하는 자리가 나올 경우에는 가격대 보지 마시고 그때는 약수익으로 나오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제일 안전한 방법은 진입가에서 비중을 다 덜어내시고 10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이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X 세미콘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당장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응은 10만 원 돌파했을 경우에 탄력을 좀 받았을 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수준에서는요,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오히려 한 절반 정도 비중 줄이시고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구님의 LX 세미콘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또 살펴본 종목이 있는데요. 그레그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CJ제일제당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매수 가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38만 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일단 지금 40만 원대 조금 위에 있으니까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에요. 그레그레님의 말씀은 이런 거네요. 인플레이션 가격 반영, 본격 실적 좋을 거라 그래요. 네. 실적을 보고 좀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신 건지 앞으로 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CJ제일제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 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나 이 원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과연 이제 실적 방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CJ제일제당은 판가에 그대로 잘 이제 반영을 하면서 예. 물가는 올라가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식품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3분기에는 실적 방어를 굉장히 좀 잘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이 좋아집니다. 3분기에 이제 실적 방어를 잘 했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판가 인상을 잘 해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실적이 더욱더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제 진출한 그런 이제 자회사들도 굉장히 좀 성장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또 유의미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보통 이 CJ제일제당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식품주들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움직임보다는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식품 관련해서 거의 뭐 대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저가에서 잘 잡아 놓으셨고,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수급 흐름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추세를 또 올려놓을 만한 그런 이제 힘은 충분히 좀 잘 갖춰놓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혹시나 FOMC나 혹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CPI가 발표가 된다라든지 혹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나올 때 오히려 이 음식료 쪽은 판가 인상을 굉장히 좀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떨어져도 이제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이 해진용의 개념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갖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고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실적에 대한 부분 4분기에 더 좋아질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으로 조금 더 이제 수익권을 좀 늘려서 약한 1차 목표가 42만 원 정도로 갖고 가시면 이제 42만 원부터는 이제 또 매물대가 시작이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42만 원 정도로 이제 목표가를 갖고 가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43만 원 혹은 44만 원까지 수익 극대화 노리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42만 원 정도에서 뭐 수익 뭐 실현하시면 충분히 또 만족스러운 이제 수익이 나오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CJ제일제당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정호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빠졌는데 네. 그래도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반등에 관한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태양광, 2차전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는데 예. 이런 종목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개별주적인 섹터 성향이 강한 게임주까지, 컨텐츠까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 이런 섹터들을 좀 보자. 근데 어떻게 본다면 대세 테마는 2차전지, 태조 네. 이방원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태양광 이쪽은 유심히 더 보고
단기적으로는 게임주 컨텐츠주를 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맞아요. 뭐 싸다고 느껴서 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입한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사주고 있냐 안 사주고 있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하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교체해야 되냐 안 교체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또 여러 가지 2차전지 태양광 같은 뭐 콘텐츠까지도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종목군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김영일 전문가께도 여쭤볼게요.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듯한데 네. 이제 오늘 오후엔 또 시장이 주르륵 빠졌습니다. 네. 네, 역시나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의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 기술적 반등의 성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의 당장을 또 크게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부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분위기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만 완전히 안심할 만한 구간은 아니고 포트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중국의 경기 지표 발표를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가 됐을 때에는 또 이 부분에 시장인 충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경기 지표 어떻게 발표되는지 좀 주의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시장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정말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관심 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5개 중에 4개 정도는 2차 전지가 섞여 있을 만큼 굉장히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뭐 계속해서 많이 강조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해서 이제 관련주들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이렇게 한번 전략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말씀이 또 마찬가지로 이어지네요. 다시 한번 갖고 있는 종목들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목군 중에서도 강한 쪽으로 눈여겨볼 필요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벌써 좀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